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당신 누굽니까? DJ 기린. DJ 기린? DJ 기린이라고 Oh shit. 불렀어요. Oh god damn it. 그 DJ는 Oh. 못하는데 재즈 Oh.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피아니스트? 재즈 그죠.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오. 였지만 네. 이제 지금 사실 그 보이는 음악 라디오 유튜브 채널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투잡입니다. 열심히 오. 직장에 소임을 다하고 밤에는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버라기보다는 이제 미디어 회사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는 음악 라디오가 이제 미디어 회사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테스트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미디어 회사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약간 뭐 거창하게 약간 방송국 같은 거긴 한데 그 나중에 꼭 코난 오브라이언 쇼 같은 거를 하는 게 최종 아웃풋이고요. 오. 네, 미디어 회사를 만들 때는 지금 당장엔 다들 관심사가 음악 쪽이긴 한데 그냥 약간 B급 감성으로 좀 많이 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콘텐츠 자체가 많이 쇼츠화가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그 영상 자체가 유튜브를 계속 쇼츠로 편집을 하면서 올리거나 틱톡이나 인스타를 계속 가보니까 그 특정 포맷이 좀 뷰수가 늘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최근에는 반복을 해보면서 유저 수를 어느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컨텐츠를 좀 여러 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뿐이죠. 오. 그러면은 그 보이는 라디오는 주로 컨텐츠가 뭐 스킷 같은 건가요? 그 코난 오브라이언 쇼처럼 뭐 어떠한 형식의 뭐 컨텐츠를 제작하고 어떠한 형식의 컨텐츠인지 네. 일단 그 사실 변천사가 많아요. 변천사가 많아서 네. 그 저번 달까지 딱 했던 거는 일단 유튜브 라이브로 이런 그 각자 집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했었고 주로 이제 음악 뭐 음식 아니면은 뭐 최신 유행 그리고 재즈 제가 또 재즈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웹3랑 NFT 약간 이런 얘기를 사실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했었어요. 오.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한 3개월 4개월 정도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번 달을 기점으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결정하시게 됐어요? 한 4개월에서 3개월을 돌려봤는데 이 롱 오디오 콘텐츠가 좀 현재 상태에선 경쟁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약간 사람들의 유저들의 반응을 더 끌어모으는데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최대한 컨텐츠를 양으로 뿌려보자 였고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이 음성 컨텐츠여서 시도를 많이 했던 건데 약간 반응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를 좀 깨닫고 롱 컨텐츠는 어떤 게 좀 더 팔리는지를 좀 더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대부분 플레이리스트 위주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롱 컨텐츠는 우리가 말을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아예 말하는 것도 쇼츠 컨텐츠로 다 바꾸려고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지식 해독단이나 뭐 알쓸신잡처럼 쇼츠로 이렇게 뭔가 재미난 정보든 유익한 정보든 전해주는 채널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의 트렌드고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주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그 말에 그러니까 동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호구라는 말 자체가 그거는 진짜 엄청 구식 그 사고 방식인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알려줘야 사람들이 나를 본 거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라면은 그거를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에이식신시의 리진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짜 100명의 팬들 약간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True 100 fans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열정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를 최대한 내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이나 그런 취미 생활을 넘어서 하나의 관계
약간 이런 거를 파는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자체가 그런 스트리머들 같은 애들 봐도 그거를 이제 패러소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 내적 친밀감이라고 그죠, 하죠. 내적 한쪽만 친밀감. 일방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그런 게 어떤 관계에 이렇게 파는 약간 뭐 그 사람들이 꼭 판다고는 할 수는 없고 약간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상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 이렇게 도래를 한 것 같고 이 책이래 이런 지식을 파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지식을 팔면 안 되고 그 지식을 최대한 퍼뜨려서 그거를 기반으로 어떤 뭐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든가 뭐 어떤 큰 팔로잉을 형성을 해서 다르게 수익 실현하는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악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 보니까 뭔가 뭐 연주도 이제 한 4, 5분 안 하고 그죠. 그냥 딱 포인트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컨텐츠를 1분 안에 담아요. 아, 그죠. 요즘에 음악 길면 안 듣죠. 그니까요. 네. 길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인기 많은 노래들이 뭐 2분 이하인 노래들도 있고 그 뭐야 요즘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래퍼들 노래 보면 뭐 1분 42초 1분 42초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2분 30초 40초가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로 그런 팝 노래들의 그 속도나 그 장르 자체가 힙합의 BPM이 딱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그런 BPM 같아요. 그 노래가 딱 그 괜찮은 지점에서 2분 30초가 딱 끊어내기 괜찮은 지점 같아요. 아, 그런 약간 수학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트로, 벌스, 코러스 그런 음악적 구성을 이제 짝수로 거의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BPM이랑 맞추면은 2분 언저리로 딱 듣기 좋게 끝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서 막 저는 좀 짧으면 좀 뭔가 똥이 덜 닦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좀 옛날 음악을 많이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간에 기타 솔로도 한번 있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 간주, 간주도 있어야 되고, 사람 그 목소리 안 나오는 그 간주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단 3, 4분 딱 되고, 네, 그 인트로도 길어야 돼. 인트로도 그러면... 이제 그 빌드업하는 인트로가 있어야 되고, 그 최소 8마디의 그 어떤 그 악기 독주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다 같이 치고 들어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딴 게 없어. 그냥 갑자기 지르고 봐 노래들이 갑자기 그 코러스부터 나와. 그러고 맞아요. 네, 노래가 갑자기 막 뜬금없이 전개돼. 뭐 물론 그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처럼 이제 틀딱 취향의 음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가 익숙하다. 저는 라이브 가서 한 7, 8분짜리 되는 노래 들었으니까요. 네, 진짜 그 옛날 음악 들어보면은 막 라이브 한 곡에 막 30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핑크 플로이드, 뭐 데이빗 길모 이런 애들이 막 이제 기타 솔로 조지기 시작하면 걔 기타 솔로로 혼자서 15분씩 조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걸 들으면서 또 나는 이제 막 나도 저 블랙 팬더 기타 저 뭐야 제가 가진 그 메이플우드 그 뭐야 지판 에다가 그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가격 알아보는데 400만 원. 음악 돈 벌기 힘든데 네. 장비가 비싸요. 그죠. 진짜 저는 얼마야? 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싸구려예요.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저거는 심지어 공짜로 받았어. 아는 형한테. 이 마이크가 비싸죠. 이 마이크가 네. 그죠. 마이크가 비싸요. 네, 이게 하나에 한 60이 넘는데 쉬워. 이걸로 그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인가? 그 유명한 앨범 하나가 다 이 마이크로 녹음이 됐어요. 예. 슈아가 워낙 명기니까 유명도 하고. 네, 특히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이런 방송국이나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마이크죠. 그죠, SM78.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린님은 그 보니까 이제 웹3하고 음악이라는 약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 조합을 가지고 계신데 어쩌다가 이렇게 웹3하고 이런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서 왜 웹3에 이렇게 들어왔고 왜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썰을 좀 풀면
네.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 원래 제가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할 때 그 스타트업을 잠깐 했어요. 그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을 잠깐 하고 그 이제 복학을 하고 네. 그 딱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제가 휴학을 좀 길게 했어가지고 전역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한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인가 이때 복학이었거든요.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뭐지 음악은 할 건데 약간 무슨 음악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군대 가기 전에 약간 인디 게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원래 트위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트위터 계정 통해서 뭔가 그 게임하는 계정들이랑 좀 소통하고 그러면서 뭐 게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무료로 사실 실력이 부족한데 그냥 이제 일단 음악을 쑤셔 넣은 거예요. 일단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제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원래 좀 게임만 만드는 거에 좀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오락실 리듬 게임 자체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음악도 되게 많이 듣고 그때 그 게임 음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 NFT 씬이었어. 처음에. NFT 씬에서 게임 음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P2E가 한창 빵 터졌거든요. 21년도인가요 이거? 그 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이거? 21년도인 것 같은. 21년도 6월? 20년도 이후죠. 사실. 20년도 이후. 그때 아마... 코로나 때 그 엑시 인피니트가 엄청 떴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1년 6월이 맞는 것 같아요. 딱 그 시즌에 갑자기 NFT랑 게임이 재조명을 한번 받아서. 네, 그렇죠. 갑자기 IC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새로운 프로젝트 엄청 태어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게임 많이 태어나면 뭔가 내가 게임 음악을 좀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에 일단 그 텔레그램이랑 소통의 창구가 되게 가깝잖아요. 그죠. 이메일도 솔직히 좀 느리고 텔레그램이 진짜 빠르니까.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음악들이나 그런 지원서 같은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다다다다다다.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그냥 사실 뭐 그냥 손 잡히는 대로 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런치패드 프로젝트들을 리서치를 해요. 쭉 봐서 얘 P2E래. 뭐 게임 만들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이제 텔레그램 들어가가지고 이제 DM을 넣거나 뭐 티켓을 뜯거나 디스코드에서 그런 식으로 사실 접촉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잘 안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대뜸 NFT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방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좀 네이티브가 돼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들 처음에는 프로젝트들이 영어니까 뭔가 영어 베이스로 소통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서양 사람들끼리 있는데 제가 동양인이면 그게 또 좀 입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약간 안 보이는 벽이 있죠. 네, 안 보이는 벽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눈을 돌린 거예요. 국내에는 게임 안 나오나? 그때부터 클레이튼 프로젝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이 클레이튼 쪽에 있는 게임하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몇몇 게임들의 이제 OST가 실리긴 했어요. OST까지는 아니어도 게임 BGM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다 사라졌죠. 이게 좀 슬퍼요. 이게 뭐 포트폴리오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때 동영상을 촬영을 해놨어야 남아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본인이 그걸 만드는 영상 아니면 뭐 어떤 영상을 의미하는 거죠? 게임 그 내 제 음악이 나오는 영상이 이게 사라지니까 모두 다 공중분해돼서 없었잖아요. 그런 게 있구나. 예. 이게 되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예. 이게 포트폴리오로 삼을 수가 없네. 그 만들었는데 그 게임 회사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현타가 좀 왔었고. 그래서 한 몇몇 게임들을 넣어놨었어요. 뭐 지금 사라진 프로젝트들이겠지만 다. 네. 그러다가
그 비교적 최근에 그 버그시티 버그폴리 게임은 무사히 살아있어요. 제가 게임 BGM 넣었는데 2개 정도 수록되어 있어요. 오. 이제 그게 제일 성공한 거예요. 지금 다들 사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화이팅! 맡겨만 주세요. 이러고 항상 게임 음악 만드는 거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추억이나 그런 게 좀 많아서 즐겁게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좀 현타를 겪고 나서 눈을 돌려보니까 그 작가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작가 커뮤니티요? 네. 웹3에? 웹3 아티스트 커뮤니티.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아니요.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죠. 진짜 많죠.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다들 구축이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씩. 이제 뭔가 좀 더 네이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림을 올리세요. 근데 이미지로밖에 안 올리시는 거예요. 이미지로만. 네. 근데 약간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들도 근근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 이거 되게 작업물이 되게 신기한데 제가 여기다 음악을 입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음악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아티스트는 동영상을 만들고 저는 음악을 해가지고 서로 붙여가지고 그거를 NFT로 발행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 수익 쉐어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많이 했죠. 콜라보라는 명목 하에. 네. 그래서 그렇게 코로나가 좀 심했을 시즌에 그렇게 트위터로 내적 친밀감을 먼저 쌓아 올렸어요. 사람들한테. 네. 사실은. 그렇구나. 그래서 오프라인 미더비 있을 때 되게 짜릿했죠. 뭔가 트위터로만 닉네임으로만 보던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보니까. 그죠. 처음에 나가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서로 막 닉네임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누구누구님, 저 누구예요? 이러면 막 이러고. 누구누구님도 있고 누구누구 형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되게 신선했어요. 너무 기분 좋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약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그냥 방구석에서 좀 음악만 만들고 살면 좋겠다. 그런 나름 막연한 로망이 있어요. 그런 거가 좀 뭔가 현실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했고 실현이 되는 것 같기도 했고. 웹3에 있다 보니까. 네.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고 뭔가 사고 파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작업하는 게. 그죠. 뭔가 근데 기존 음악씬은 굉장히 반대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만으로 작업하는 걸 굉장히 답답해해요. 특히 저는 악기를 하니까. 그죠. 그거는 가서 이제 뭐 녹음을 한다든가 뭐 같이 합주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제작하지 않나요? 맞아요. 일단 스튜디오를 가야 되고 거기서 합주를 해야 되고 아니면 개별 녹음을 떠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근데 웹3에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집구석에서 하는 것 자체를 전제로 두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본인에게는 편하게 다가왔다? 편하게 다가왔고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이 좀 외국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만나기가 훨씬 쉽다? 이게 웹3랑 NFT랑 뭐 그런 코인 그런 거에 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좀 이게 서로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소통을 하는데 좀 더 원활히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그 이름도 몰랐던 그 외국 작가들의 NFT를 또 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저는 사실 NFT랑 토큰을 BNB 체인에서밖에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더리움보다도 BNB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마켓플레이스들에 들어가서 거기 인기 작가들 봐서 이제 뭐 한두 개 구매하고 그 구매 인증을 트위터로 한 다음에 DM을 보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의 문을 여는 거죠. 내가 너 작품 좋아서 샀는데 뭐 너는 어떻게 좀 작가 생활을 하냐? 뭐 이 작품에는 내가 음악을 써도 되냐? 해가지고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진짜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냥 되게 사람들이 이런 걸 겁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먼저 말 걸거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콜드콜하고 뭐 콜드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 되게 겁내는데 그런 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계속 하신 게 보이네요. 이게 웹3라서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공감대가 서로 좀 있고 거대한 그런 팬덤이나 그 웹3가 저는 거대한 팬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공감대가 있고 뭔가 음악하는 사람끼리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들만 좀 스테레오 타입도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약간 뭐 경쟁 의식이 있나요? 이런 뭐 사실 경쟁 의식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제가 원하는 그 온라인으로 중심이 되는 작업과 뭔가 이렇게 DM을 편하게 넣는 그런 분위기? 이런 거랑 좀 안 맞는 형태가 좀 많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기존에 있었던 음악 씬이 약간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이었고 웹3로 들어오니까 완전 개방적인 느낌이어서 그게 좀 짜릿했다? 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웹3는 조금 더 개방적인 이유가 확실히 더 큰 새로운 시장이라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개척자 정신? 개척자들은 네. 그 이런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서로 그 어깨 동무하고 너는 뭐 하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같이 돈 벌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모르겠으니까 누군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어. 우리 같이 뭐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여튼 다 웹3로 건너오는 사람들의 좀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티스트들이 네. 뭔가 사실 기존 아티스트 시장이랑은 좀 거리가 먼 분들이 먼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존의 음악 시장에서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못 하나요? 그게 못할 순 없지만 그게 수익화랑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면은 유행을 좀 얻으려고 하면 그 커버곡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버곡이 수익 정산이 거의 안 돼요. 그죠? 그거 저작권 있는 거잖아요. 네, 저작권 있는 거고 유튜브가 이제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이제는 거의. 네, 그죠. 방송이 있지만, 네, 뭔가 새로운 등용문이 유튜브가 됐는데 여기서 뭔가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팬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굉장히 수익화가 아예 안 되고 만약에 커버곡이 떴어도 수익을 아예 못 받죠. 그죠. 그거 이미 알고리즘으로 다 찍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뭐 CID 제도라던가 이런 걸로 다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뭔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작곡을 결국 써야 돼요. 네. 자작곡을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스트리밍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결론은 자작곡도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되게 팝적이고 그냥 남들이 맞아요. 좋아해 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엔 수익성 그러니까 대중성이죠. 네, 대중성을 그죠. 좀 챙기려다 보니까 이제 좀 음악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과 하고 싶었던 음악과 점점 멀리 있는 음악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일로. 네. 그런 거 같더라고요. 많이들. 그런 좀 표현의 자유나 억압, 약간 해소가 필요한 거죠. 표현의 해소. 그런 거를 위해서 웹3로 또 넘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술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상업예술과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은 자신이 좋아했었던 그림이나 아예 스타일이 아예 달라진 상태로 다른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갑갑함을 느껴서 웹3로 넘어오셔서 뭔가 뭐 이중생활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오신다거나 해서 뭔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세계관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도 별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그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뭐 혹시 수익 창출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본인? 저요? 네네, 기기님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정리하면은 스트리밍 수익이 있죠. 네. 앨범들이 내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NFT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 웹3 쪽으로. 크게 두 개? 아니면은 뭐 곡 제작 의뢰를 받아서 아예 제작을 해서 넘겨주거나. 그 NFT로 통한 그런 수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트리밍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훨씬 많아요.
훨씬. 왜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거를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익을 올렸는지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어떤 메커니즘.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앨범을 발매했을 때 그 이제 그런 로얄이라든가 뭐 사운드 XYZ 이런 데서는 뭐 저작권의 일부를 준다든가 뭐 저작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앨범의 일부를 네가 소유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NFT에다가 어떤 뭐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죠. 그런 유틸리티를 붙였었나요? 뭐 어떤 식으로 NFT를 판매했는지. 사실 유틸리티를 붙이진 않았어요. 붙이진 않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기념품 느낌으로 그냥 음악과 동영상을 이쁘게 입혀요. 네. 그냥 그 미술 작품 NFT 사는 거랑 별 다르지 않은 느낌인데 거기에 음악과 어울리는 그런 모션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컨셉을 좀 잘 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판매가 됐던 것들은 그 완전 도트 그래픽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에는 도트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피아노 연주 정보가 미디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저로 뽑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 게임처럼 내려옵니다. 옆에가. 그리고 이제 뭐 하단에도 이제 리듬 게임처럼 이렇게 옵션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거에 플레이했었던 그 리듬 게임에 대한 그 향수를 좀 담았어요. 그 컬렉션을 냈었거든요. 그 컬렉션들이 하나둘씩 좀 팔렸죠. 근데 그렇게 팔린 수익이 제가 평생 스트리밍으로 벌어들일 수익보다 많을걸요? 오, 대박이네요. 메커니즘은 그래요, 진짜. 그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스트리밍 수익이 그 이제 가장 비싸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곳이 아마 스포티파이일 거예요. 아니면은 타이달인가 디전가 그 카니 웨스트가 타이달이요. 타이달이 제일 비쌀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0.007원인가? 0.007달러가 가장 비싼 걸로 이제 다들 추측을 해요. 아, 그 1회 스트리밍당? 네, 1회 스트리밍당 7센트? 그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가 타이달이니까. 그러니까 타이달 다른 데들은 막 0.00001달러. 유튜브가 제일 싸요. 유튜브가 제일 싸요. 네. 그리고 이게 국내는 비싸요. 좀 그래도 국내는 좀 1회당 스트리밍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동남아나 무료 플랜들이 풀려 있는 국가들이 있죠. 네. 글로 가면은 훨씬 적어요. 1회당 스트리밍 값이 맥시멈으로 타이달에서 0.007달러인 거지. 나머지는 그 다 이하다. 다 한 자릿수 넘어가서 이하니까. 이게 보거든요, 이렇게 정산서 이렇게 쭉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나요? 네. 그래서 내 음악을 살아서 평생 몇 번이나 들을까? 사람들이? 네. 그 질문으로 돌아오면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100만 회는 들어줄까? 내가 정말로 성공하면 뭐 1000만 회는 들어줄까? 물론 그런 낭만을 추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멋진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러니까 인디씬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진짜 엔터사가 붙거나 매니지먼트가 붙어서 아예 메인스트림 방송국으로 진출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엄청 띄우는 게 아닌 이상해야 약간 1000만 뷰 뭐 이렇게 찍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내가 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뷰 수를 찍는 사람들 다 홍보가 붙어 있고, 그죠. 그 홍보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제작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ROI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트리밍 이외에도 많은 BM들이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조금 그 뷰수 자체도 이제 뷰수지만 그거 외에 이제 부가적인 수입들은 그 사람들은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맞아요. 공연이라든가 뭐 굿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작은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계 유지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음악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주위에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들 음악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음악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NFT라든가
이 웹3 자체에서 이 내가 NFT를 이용을 해서 어떤 나만의 BM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그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각광받는 포인트죠. NFT랑 웹3에 그게 약간 크라우드 펀딩이랑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 뭐냐 그 로얄 그 사이트에서 파는 NFT들은 거의 증권이잖아요. 사실 6개월 따지고 단위로 정산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잘 나가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높아져. 이거 증권 그 자체예요. 근데 그거 봤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앨범을 내보면서 어느 정도 뷰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보잖아요. 네. 이게 6개월 단위로 정산이 되면 얼마가 한 사람한테 갈라나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네. 그 어느 정도 수치를 좀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게 뭐 0.007달러 얘기했잖아요. 네. 0.007로 해서 그러니까 0.7센트죠. 0.7센트구나. 7센트가 아니라 0.7센트로 해서 이제 그 뭐 100만 원을 들었어. 그럼 대충 얼마죠? 0.7센트. 이거 산수가 느려서 70만 달러 아닌가? 70만 달러? 대충 그렇다고 칩시다. 네. 70만 달러 100만 뷰를 찍어서 70만 달러가 아니라 7만 달러인가? 몰라. 지금 산수 안 돼요.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네. 그냥 예시를 들어보죠. 그냥 1회 하는데 0.1원, 네. 뭐 10회 하면 1원, 100회 하면 10원, 1000회 하면은 1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뭐야 만회 1000원, 10만 원에 만원 이렇게 한 자릿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100만 원에 10만 원 벌었어요. 네. 100만 뷰 봐서 네. 대충 그 언저리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증권처럼 이렇게 다들 타닥닥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각으로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정산을 한다고 하면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야 한 달에 10만 원일 텐데 그거 곱하기 6 치면은 60만 원이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정산하면은 그건 이제 가진 사람 개수만큼 쪼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수익 나나? 약간 이런 그 뮤직하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죠. 뮤직하우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지분을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그리고 그 노래가 진짜 뭐 무슨 막 초히트 막 무슨 그 아델의 엄청 히트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쳐보면은 저는 그래도 그런 거 한해서는 수익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히트까지는 어렵더라도 기능성 음악을 이렇게 파는 걸 봤어요. 기능성? 뭐 수면 음악 이런 거 그냥 틀고 자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돈 엄청 많이 버는 것 같던데. 그런 거를 증권 형식으로 NFT를 붙여서 팔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네. 그런 거를 NFT를 누가 왜 사요? 어쨌든 평생 들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받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죠.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기능성 음악을 그렇게 증권 형태로 팔거나 아니면 기념품 형태로 NFT를 붙여서 파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웹2 시장에서도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요가라던가 스트레칭 그런 키워드라든가 자장가는 워낙 유명하고 음악계에서. 굳이 이런 뭐 팝송이 아니어도 어떤 그런 기능성 음악으로 진출을 하면은 그래도 꽤 기회가 있다. 다들 근데 그런 거 하고 싶진 않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 좀 고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다 자기 음악 하고 싶지. 뭐 맞아요. 무슨 누가 그 이상한 뭐야 뭐 그 잠자는 음악 뭐 요가 음악 이런 거 누가 하고 싶어 하겠어요. 앨범 커버로 아기 딱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게 스스로에 대한 욕심을 많이 타협을 하면 생각보다 돈을 벌 수는 있기는 해요. 음악이. 자존심을 내려야 된다. 저 창작 욕구를 내려야 된다. 정확히는 창작 욕구. 예. 사실 그러네요. 그렇죠. 재즈 좋아하니까 네. 재즈 피아노로도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게 또 그 되게 표현이 자유가 많은 음악인데 네. 그거를 한 7분 8분 하고 있으면 요새 누가 들어요? 그죠.
근데 라이브가 아닌 이상이야. 네,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듣더라도 이게 ROI가 나오는 사람들의 양이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락도 힘든데. 그쵸? 락도 힘든데 재즈는 더 구닥다리 음악인데.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좀 트렌드 자체가 그 이제 베드룸 팝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제 재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합주가 같이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조가 있죠. 근데 이제 재즈 자체가 그런 즉흥 연주를 이렇게 기본으로 맞아요. 깔고 가는 음악인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이 그냥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드럼 루프 머신 돌리고 즉흥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로우파이 재즈가 탄생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혼자 하는 음악들이 더욱더 유행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밴드 포맷의 음악들이 이제 듣기로는 밴드 같아. 근데 그게 누군가 혼자서 다 집구석에서 만든 음악이다. 녹음을 하고. 제가 그렇죠.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베드룸 팝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독창적인 음악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네. 아무래도 결국엔 제작 단가가 싸지는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조금 제한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창의적인 시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진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그죠. 제 거 가상악기 너무 좋아요. 네, 랩탑만 봐도 이걸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피아노 찍고 드럼 찍고 요새 네. 그 알고리즘과 AI 뭐 이런 게 굉장히 또 발달이 많이 해서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AI가 음악 만드는 거 요즘 들어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던데. 너무 잘 만들어요. 네. 그 AI한테 만든 다음에 위에 제가 피아노 즉흥 연주 입히면은 네. 바로 음악이 나와요. 아니 근데 아무리 좋아도 저는 조금 들었을 때 그래도 약간은 구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아직은. 그 아리바라고 플랫폼이 있는데 네. 아리바인가 아비안가 그 거기는 아예 미디로도 뽑아줘요. 그래서 아예 이제 내가 그거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네. 거기서 그냥 악기만 바꿔 끼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로. 와 그건 진짜 쩐다. 아리바 그 플랫폼은 꼭 한번 찍먹해 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컬처 쇼크? 진짜? 약간 원래는 악보 프로그램들은 작곡해줘요. 네. 그 대비법이 다 알고리즘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시벨리우스라는 사보 프로그램 쓰거든요. 네. 악보 그리는 거.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탭 기능이 있어요. 딱 띄운 다음에 룰루랄라 이렇게 마우스를 하면은 스트링 라인이 다 나와요. 그 고대 선조로부터 있었던 빅데이터에 의해서 다 작곡이 돼요. 이렇게 짜라락. 네. 근데 이거를 미디 파일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디 파일이 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볼륨이랑 뭐 믹싱 값도 나오거든요. 믹싱 값이 네.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EQing. 그거를 이제 하이를 얼마나 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트랙마다 제공이 돼요? EQing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미디 정보로 표현이 되니까 그것도 지원하던데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대박이다 그거는. 그래서 결제할까 이러다가 약간 결제를 이제 충동 구매할 뻔했다. 그 정도의 좀 충격적인 퀄리티였다. 오. 이제 음악을 하고 툴을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이걸 보니까 작업 속도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단적인 예로 스플라이스가 나왔을 때 네. 샘플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고르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그거 맞는데 그 스네어 소리 고른다고 이렇게 화살표 아래 계속 들어서 둥탁 팅틱탁탁 팅탁탁 그리고 네. 노이즈 있는지도 봐야 되고 막 네. 근데 그거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한 샘플만 좀 고르면은 자기만의 샘플 그게 나오면은 음악이 뚝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 음악도 그런 좀 느낌이 된 게 아닌가.
자기만의 좀 장르나 그런 템플릿들을 아예 이렇게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 미디 파일로 촤락. 그리고 내가 그 주문 제작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느낌의 무언가를.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에다가 어떤 거 좀 넣어줘. 누구 누구의 스타일로. 누구 스타일 70% 누구 스타일 30%로 베이스 라인 짜줘. 와. 그 좀 소름 돋았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오디오 파일을 넣을 수 있어요. 학습시키게. 와. 근데 그게 그냥 음악을 넣는 게 아니라 샘플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각 트랙별로 다 분리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연주자가 야 그 베이스 그 뭐 샘플이 없더라도 연주자 시켜가지고 카피해봐. 녹음 따줘. 돈 좀 주고 쓱. 그러니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 음악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라든가 뭐 악기 연주자라든가 음악가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용하자 주의였고 네. 그게 그 약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긴 해요. 어떤 거냐면 팝 시장은 점점 더 효율적이게 바뀔 거고 당연히 네. 제작 단가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I나 그런 툴들의 탑재가 더 빠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메인스트림과 팝 시장은 더 뭔가 이렇게 자동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실직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직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라고 네. 하면은 점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쪼개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날로그로 뭔가 증명이 되는 음악들을 한다거나 라이브라던가 아예 라이브 쪽으로 편향이 돼서 우리는 같이 함께 웃고 떠듭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음악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이 뭉쳐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기능성 음악은 기능성 음악대로 그 네. 행위와 함께 음악을 소비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 진짜 기능성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완전 사라질 것 같은데 완전 알고리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떤 그 인간 자체가 중요한 음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우리가 아는 이런 팝 음악 이런 거는 그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큰 반면에 맞아요. 예. 그거는 완전히 자동화돼서 예. 제 생각엔 컨셉이 더 중요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각각 인간의 그 아티스트의 컨셉. 네. 약간 뭐 기능성 얘기 나왔으니까 음악은 못 만들어도 요새 인터넷으로 자기 셀프 브랜딩을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소름 돋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시나리오 하나 그려보면은 수면 음악을 만들어요. AI가 찍어내죠. 근데 인터넷으로 이제 수면 학을 전공한 사람을 만들어요. 오우씨. 수면학 뭐 그거 네. 정통하다 해서 인터넷으로 뭔가 그 셀프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수면에 관련된 글을 다 적어 AI로. 와. 딱딱 하고 마지막에 그 음악들을 달아줘. 그래서 내 음악을 들으면 너는 잠을 더 잘 것이다. 약간 이런. 네, 그런 시나리오. 와. 근데 진짜 그거 있을 법도 해요. 분명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기능성 음악조차도 필요 없는 브랜딩을 붙여서 맞아요. 더욱 많이 팔아 먹는다. 그래서 컨셉이랑 결국 그 브랜딩이 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소비를 넣어주는 다리가 결국엔 더 중요해져 버린. 음악은 사실 이미 K-팝이 완전 뜨는 걸 보면서 약간 음악은 도구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K-팝은 도구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음악은 약간 부차적인 수단일 수도,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데도 왜 포기를 못 하냐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능이 기억해요. 음악을 아니면 음악을 그냥 그 중독되면은 약간 흥얼거리잖아요. 예를 들어 오빠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하면은 바로 이게 네. 그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 차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뭐 좀 더 보신 분들은 거기 관련 논란된 기사와 함께 이제 누가 누구 곡을 강탈했느니 뭐 이런 그런 스토리까지 다 떠오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음악이. 그러네. 약간 그 초등학교 때 밖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해주는 음식 냄새 기억나는 것처럼. 맞아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음악이 기억나고 그 음악이 기억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브랜드 자체가 계속 내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음악을 들어주는 게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고 수익을 준다라고 이미 모두가 알잖아요. 네. 그죠. 시간만 좀 내주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어텐션 이코노미. 그죠. 네. 다들 진짜 미쳐 발광하죠 요즘에. 어떻게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죠. 그게 극한으로 온 게 이제 쇼트 컨텐츠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공감을 좀 더 쉽게 사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뭔가 막 좀 엄청 자극적인 그런 소재의 어텐션 컨텐츠들은 이게 어느 순간에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 그쵸. 소재를 잘못 잡거나. 네. 그러면 근데 음악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묶어버리면 통일성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컨셉으로 브랜딩을 쫙 잘하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치려고 해도 치우쳐지지 않는 그 단계에 와서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그라임즈 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안에. 그라임즈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라임즈가 그 약간 일렉트로닉 음악 하는 인디 아티스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라임즈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했는데 이혼한 건가 그냥 여튼 헤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저희 한 몇 달 전에 뭐 카니에라든가 뭐 그런 애들 목소리 이용해가지고 AI 보이스. 예, 그걸로 막 노래 만들어가지고 막 틱톡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뜬 그 프로듀서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게 시작이 거기서부터 왔구나 생각해보니까. 네, 여튼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네가 나의 목소리까지 완전히 복제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보호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럴 수 있네. 이제 그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누구든지 비트만 그 위에다가 비트 입혀서 그냥 노래 찍어버리면은 그죠.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더 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재산인데 맞아. 그거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노래들이 그 카니 웨스트나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이용한 그 노래들이 스포티파이에 올라갔다가 다 이제 유니버셜 뮤직에서 다 그거를 슬래싱했어요. 숙청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숙청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라임즈라는 사람은 아예 그거를 반대로 내 목소리 그냥 써. 기억났다. 그냥 쓰고 너는 만약에 네가 만든 내 목소리 이용해서 만든 노래가 잘 되면은 그거 그냥 내 앨범 수록곡으로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재밌게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AI가 아예 음악의 새로운 리믹스 문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을 우리가 시키고 싶으면은 특정 어떤 그 음악 소스에 대한 어떤 스탬프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내가 내 목소리를 팔고 싶으면은 누구든지 그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다시 그걸로 그 할 수 있는데 그 노래를 만들어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있고 이거를 완전 이제 음악 자체가 아까 스플라이스에서 샘플 찾듯이 이제는 누군가는 이제 기린님의 그 피아노 그 릭들 뭐 피아노 그죠. 그런 프레이즈들 약간 그 기린님만이 가진 그런 박자감 같은 거를 기록해 놓은 그런 AI 샘플을 찾으면서 그죠.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AI가 만들어준 미디와 정보로 걔가 만들어 그거를 더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기 위해서 AI한테 이 미디 파일을 이런 아티스트의 뭐 이런 스네어 소리로 음성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해서 모든 거를 AI로 만드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드네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이 좀 한계가 있어서 약간 사람 목소리 자체를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정산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직 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아직 실현이 안 되는 느낌? 유튜브 CID라는 제도가 있는데 컨텐츠 ID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음악을 등록해서 넣으면은 그 음악과 비슷한 거를 알고리즘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커버곡이면은 원곡자한테 수익이 가도록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축소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 미시적인 단위로. 네. 근데 그러면 음악이란 게 흘러가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여러 개 있어요? 샘플이 여러 개거나. 그 어떤 특정 악기나 특정 목소리? 악기나 목소리나. 아니면 한 곡은 3분인데 1분은 카니에 웨스트 목소리, 2분은 나머지 1분은 뭐 트래비스 스캇, 나머지 3분은 DJ 기린 목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건 어때요? 인간의 뇌에 안 들리는 초고주파로 그런 스탬프를 찍는 거예요. 그런 샘플을 사용을 할 때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려면은 파일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커져야겠네요. 정보를 더 담아야 되니까 초고주파면 또. 네. 근데 분명히 어떤 기술이 나오겠죠. 초고주파를 다 담는 게 아니라 특정 주파수만 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좀 더 로열티를 챙기는데 좀 더 보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음원 발매할 때 AI 보이스에 대해서 되게 엄격해요. 아직까지. 그 AI 보이스면은 그 대부분 유통사는 발매를 안 시켜줘요. 근데 지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안 걸러지고 가지는 거예요. 스포티파이에 등록이 됐던 이유 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막 공개가 되어 있는 알고리즘은 아닌데 추측하기로는 그 등록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재조합해서 만든 게 AI 보이스고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등록된 라이브러리를 재조합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그 저작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저작권 라이브러리에 곡을 다 담아요. 오리지널 곡들을. 네. 근데 AI라는 게 있는 것들을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데이터들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저작권 위배되는 요소들의 샘플이나 목소리나 악기들이 많으면은 그걸 거르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웃겨가지고 카니에 웨스트 목소리로 뉴진스의 쿠키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쿠키 노래를 그 카니에가 마치 부르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저작권에는 카니의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은 못 담죠. 왜냐면은 그 멜로디 알고리즘 자체가 음파를 이 파동을 결국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니에의 목소리 질감보다 그 쿠키라는 노래의 박자감과 그 멜로디의 그 파동이 훨씬 더 알고리즘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게 음악적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적 한계가 아니라 그걸 잡아내는 기술이 한계 때문에 통으로 이제 벤을 다 때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지금까지 원리로는 그 백킹 트랙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걸리죠. 백킹 트랙에 있는 것들로. 근데 그런 것들도 잡는 데 있어요. 그 보컬로이드나 그런 뭔가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나는 것들은 검수가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그 리뷰를 해요. 좀 유명한 AI 보이스들 같은 거 있잖아요. 보컬로이드라든가 뭐 보컬로이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발매가 되기는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유튜브나 틱톡이나 SNS 그런 SNS에 올라가는 것들에는 발매가 안 된다거나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요. 특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CID 같은 애들은
그 뭐라도 오리지널리티 요소가 겹치는 게 있으면은 다 밴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뭐 스플라이서 샘플 사다 썼는데 야 유튜브로 수익 창출할 수 없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튼 기술이 그렇게 엄청 많이 발전했네요. 사실은 많이 발전했는데 더 발전해야 되는 게 또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스탬 파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분간을 해내야 되는데 실제 리뷰하면 AI 그러니까 그 검수하는 AI도 있거든요. 네. 검수하는 AI가 말하기를 야 이 샘플 있지 이 샘플은 어느 곡의 몇 초에서 몇 초까지 나온 샘플이야까지 돼요. 와. 그걸 좌표를 찍어줘요. 와. 링크랑 시간초를. 그런 거 모아놓은 사이트도 있었잖아요. 맞아. whosampled.com 저 옛날에 거기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다프트 펑크 노래들 이거 샘플 뭐 있는지 막 보고 원곡이 뭐노 이러면 몇십 개 있는 거 보고 와 막 이러고 막 그거를 옛날에는 그거를 수작업으로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근데 과거에는 그런 곡들이 수익화가 안 됐는데 그런 곡들이 늘어나니까 수익화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그 곡도 수익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논쟁이 하나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다프트 펑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옛날 그 디스코 노래들 그런 것들을 그냥 완전 이거는 재구성도 아니야. 그냥 거기에 그죠. 나와 있는 그 짤막짤막한 소리들을 몇십 개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 음파가 오리지널리티로 바뀌어버리면 다프트 펑크가 가져가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 레코드에서 이 부분을 잘라서 네 음악의 어떤 주요한 모티브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죠. 네, 우리 노래야. 이거는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네 노래의 그 잠깐 짤막한 0.5초의 그 순간이 그 다프트 펑크가 만들어 놓은 이 전체 4분짜리 노래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렇게 그 0.5초짜리 부분이 엄청 뭐라고 해야 돼? 큰 의미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 노래에서 원작자의 노래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프트 펑크의 손을 들어주는 거고. 네. 그래도 원작자 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 과거의 작곡가의 손을 들어주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 그 조율의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 DJ 박스가 나오고 일렉트로닉 음악이 뭔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논쟁이 엄청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일렉트로닉이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100년도 안 됐지. 그죠? 몰라요, 저는. 락이 나온 게 1960년대니까 비틀즈가 1961년에 데뷔했거든요. 네. 근데 한 1970년대 80년대 오면서 이제 초기 일렉트로닉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100년도 안 됐어요. 그 음악 역사가. 그죠. 그럼 그 사이에 그 짧은 논쟁 그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논쟁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사실 회색 영역인 공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렇게 계속해서 저작권을 억지로 저는 약간 억지 같거든요. 그런 억지로 자기네들이 돈을 어떻게든 벌고 싶어서 그 몇 초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저작권이 자기한테 우기는 건 되게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저도 사실 새로운 게 나와야지 좀 죽이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비틀즈나 뭐 레드 제플린이나 이런 블루스에 영향 받은 영국 밴드들 미국 애들이 50년대 40년대에 하던 그 블루스 베껴가지고 그대로 레코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저작권 그딴 거 없어지고 그냥 잘 팔아먹었잖아. 맞아. 이제 와서 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웃긴 거 물론 이런 그게 이제 마땅히 이게 문제라고 파악이 되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를 만든 건 좋아. 오케이. 저작권 동의하는데 과연 그 저작권이라는 게 몇 년을 유효해야 하냐 이거죠.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40, 70년이죠.
모르겠어요. 막 그 미국법 이게 약간 미국법 기준으로 많이 따라가지 않아요? 미국법 기준이에요. 네. 사실 국제 협약 맺은 곳들은 다 미국법 기준 따라가고 있어요. 4, 70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디즈니나 이런 큰 회사들은 그 자기네들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 끝나면은 그 누구나 미키 마우스 아니면은 뭐 미니 뭐 이런 애들의 그거를 그냥 갖다가 이제 써도 된다. 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기업들은 자기 IP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저작권에 대한 기한은 늘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작권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노래야 막 하는 그런 거는 순수하게 꼭 순수하게만은 들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맞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마땅히 저작권을 지켜줘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큰 기업들 특히나 이런 디즈니 같은 기업들 대기업일수록 조금 이게 이 써하다 약간 좀 약간 거대 기업이 그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더 빠삭하고 더 잘 챙기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약간 기업 친화적인 법이었구나라는 생각 좀 해요. 좀 소신 발언이지만 네. 약간 아티스트들을 위한 법이라고 내세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 그 기업의 이해관계끼리 생겨서 나오게 된 법이 아닌가. 웹3는 이걸 고칠 수 있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웹3가 시사하는 바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로 오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너무 무법지대라서 사실 그냥 카피를 해서 팔기만 하면은 이게 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약간 이거조차도 샘플링 문화 했던 것처럼 네. 그거조차도 뭔가 그래도 괜찮지라는 그런 게 대중화가 돼버리면은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게 수익이 쉐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다 오픈을 해버리고 그냥 모든 건 다 굿즈로 그때 판매돼야 되지라는 팬덤이 생길 건지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제 그 커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느끼는 게 유튜브에서는 커버곡 하면은 내가 원곡이랑 전혀 악기 구성이 안 맞아도 멜로디만 같아도 그거를 유튜브에서 잡아내서 그냥 맞아요. 저작권 처리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팬덤을 이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 자체에서는 수익을 못 올리니까 그냥 NFT를 팔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그죠. 네, 그 NFT가 그 음원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게 회색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음원을 의미하진 않으니까 그거 NFT를 팔면서 그걸로 뭐 나중에 그걸 나중에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제가 느끼는 NFT의 가장 큰 의의는 아까 아티스트가 초반에 성장하는데 좀 더 수익을 넣어준다. 약간 크라우드 펀딩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약간 코인의 ICO 같은 느낌으로? 네, 맞아요. 정확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제도나 안전장치가 좀 더 잘 만들어져야 이게 건강한 문화로 성장을 하겠지만 이미 뭐 크라우드 펀딩 되게 그 레전드 사건들 많잖아요. 사실 기존 제품만 해도. 근데 그쵸. 사람은 더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죠. 갑자기 야, 나 이거 샀다 했는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음악을 할 수가 없게 됐어. 막 성대 결절이야. 이러면은 환불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스로 상품화하는 거를 아티스트들이 다 뭔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셀링이 되지? 뭘 하면 좋아하지? 근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유연한 거죠. 수익을 내는 게. 왜냐면 그 웹2 시장은 수수료가 너무 많거든요. 앨범을 낸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다 떼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 0.7센트고 그렇잖아요.
그런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불공평함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가가 줄어들죠. 제작 단가가. 네. 그리고 유통 분배 수익이 줄어들고, 유통 분배로 떨어져 나가는 손해가 줄어들고. 그 정도가 가장 좀 명료한 의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실 NFT로 만들어서 파는 게 제일 싸요. 그죠? 그거 뭐 가스비만 내면 되는 거니까. 네, 가스비만 내면 되거든요. 네. 가스비 비싸다 하는데 그거 뭐 음원 유통사 유통하면은 뭐 15% 아니면은 뭐 정액제로 내라. 1년에 몇만 원 내라. 국내 서비스가 6만 원일 거예요. 1년당 최근에 오픈했는데. 근데 그 계정당 1년에 그거거든요. 디스트로키드가 똑같습니다. 모델이. 디스트로키드 저도 한번 써봤는데 그거는 뭐 한번 이제 지불하면은 영원히 무한히 낼 수 있죠. 네, 영원히 음원 사이트에서 내려가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돈 내는 뭐 그런 옵션도 있고. 맞아. 그게 다 구독제잖아요. 연간 구독제로. 근데 사실 음악으로 내가 아티스트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알려지고 싶다면은 어쨌든 그런 음원 서비스를 사용은 해야 하잖아요. 내 음악이 거기 등록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돼는 있어야 국가의 지원을 받죠. 여러 가지. 네. 뭐 국가의 지원을 떠나서 일단 내 음악을 들어야 사람들이 내가 맞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웹3가 그런 새로운 등용문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플랫폼이 또 따로 나오잖아요. 웹3 음악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뭐 오디오스라든가 카탈로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 그런 애들도 수익 창출을 그 플랫폼 자체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구독제 서비스라든가 누군가는 그 플랫폼들한테 돈을 줘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주냐 이거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음악 서비스 전부 다 구독제로 가야 되는데 구독제로 못 가니까 개개인이 파는 거잖아요. NFT든 뭐 조각 투자를 슬라이스 치든 그렇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든. 근데 그런 NFT만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상태라면 조금 이제 음악을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는 거랑 관계는 없죠. 사실 웹3에서 음악 플랫폼들이 음악을 듣는 게 너무 불편해 있는 것뿐이지. 사실 뭐 듣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만 갖춰지면요. 근데 이제 그 듣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잖아요. 그죠. 이건 돈이 들죠. 네. 그러면은 그 돈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플랫폼 측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매출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기존 시스템의 그 저작권 이 분배 시스템, 저작권료 분배 시스템을 차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타파했으면 하는 게 웹3에 대한 기대였던 거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구독비를 받거나 웹2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슷하게 가져오게 되죠, 사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전에 옛날에 약간 음악 NFT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한창 또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맞죠. 네, 조금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트스트래핑 용도로는 좀 맞는 것 같아.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나한테 투자해라. 그리고 그 NFT가 현재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디지털 그 조각일 뿐이야. 그걸 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다만 나중에 내가 어떤 엄청나게 큰 아티스트가 되었을 때 그 NFT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억을 해서 나중에 뭐 프라이빗 뭐 라이브 쇼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NFT를 현재 제가 봤을 때 구매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나 조금 더 덜 알려진 사람들의 NFT를 구매를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약간은 그냥 선의의 뭐 후원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맞아요. 이거를 이제 투자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아티스트들을 꼬셔야죠.
약간 그죠. 투자가 되려면은 일단 많이 듣거나 많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큰 아티스트들은 그런 걸 할 인센티브가 또 없어. 굳이죠. 맞아. 걔네들은 이미 그걸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제 관찰을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중급 아티스트들이 그런 중견, NFT라든가 웹3를 활용한 매출과 마케팅을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뭔가 새로운 좀 홍보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뮤지션 분들이. 주위에 좀 그런 여기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나요? 음악가 동료 분들 중에? 근데 없어요. 이게 좀 슬픈 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이게 뭐야 하고 호기심에 이렇게 처음에 왔다가 그냥 이제 이거 나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도망가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웹3 음악 시장이 기존 음악 시장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약간 오히려 미술 시장이나 뭐 컨텐츠 IP를 파는 시장과 더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돌아가는 구조를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나 뭔가 수익이 도는 구조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 생각했을 때 뭔가 일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일단은 해보는데 뭔가 특출난 결과는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드니까 이제 기존 음악 시장을 좀 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죠. 어느 면에서 좀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그 음악인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안 해요. 일단 이제 밴드 정도나 한 거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갭이 큰 거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프라인까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뭐 티켓팅하는 플랫폼들이 이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 왜 쓰냐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냥 홍보해서 사람들 공연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를 활용한 마케팅 플랜을 짜기가 조금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죠. 오히려 어렵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NFT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터넷 방송처럼 운영되는 스트리머 같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것 같아요. 좀 더 익숙하다. 왜냐면 그분들은 컨텐츠가 앨범 단위가 아니고 음악 단위가 아니고 좀 더 다르잖아요. 예능이 첨가된 무언가다 보니까 그거를 수익화를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다르게 구현을 하는 게 좀 더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느낌? 제 생각에는 약간 단순히 NFT를 판매를 하는 거에서 그 본인의 마케팅 플랜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막히는 거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NFT의 풀 포텐셜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웹3가 상호 운용성과 이 투명성,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인데, 맞아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어떤 마케팅 플랜을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냥 맞아요. NFT 그냥 틱 팔고 말지.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안 하셨던 분, 그런 게 오히려 웹3스러운 마케팅 전략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NFT를 그 사람도 판매를 하긴 했구나. 옛날에 하긴 했었어요. 맞아. 네, NFT 옛날에 자기 무슨 이상한 괴물 같은 아기 그려진 거 그거 판매했었는데 여튼 그 사람은 되게 그 마인드 자체가 엄청 이제 이 레프트 필드라고 하죠. 되게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음악가들이 이런 NFT라든가 웹3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방법부터 조금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되게 좀 개발자스러운 마인드가 더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이게 역설적이게. 저는 개발자스러운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런 거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그 뭐 정산 내역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단순히 누가 얼마를 들었고 뭐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게 다 수치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그거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 그죠. 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예. 근데 이제 음악가들이 NFT를 가지고 마케팅 플랜을 하고 이렇게 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뭐를 에어드랍 해줘. 그리고 그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뭘 해줄게. 약간 이런 식의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그 개발을 해야 할 수도 있죠. 그 에어드랍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으면. 근데 이런 거가 필요 없는 이미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이렇게 에어드랍 주기, 누구한테 이렇게 그 트랜잭션 그 배치로 하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런 걸 알아야죠. 이런 거를 어떻게 사용을 할 줄 알아야 이 NFT라든가 이 웹3 환경에서 자기의 관객, 자기의 시청자, 자기의 팬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더 효율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핵심인 게 웹3에 오면은 그런 뭔가 툴들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근데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웹2 시장에서는 이런 툴을 만들려면은 접근이 안 돼요. 어렵죠. 쓰는 용어부터가 용어도 그렇고 네. 사실 그 유의미한 데이터를 모으려면 너무 숫자가 많이 필요해요. 뭐 유튜브는 뭐 덜 말이 없이 뭐 영상 쭉쭉 올리다가 알고리즘 하나 걸리기 기도하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돈 써서 프로모션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말키라는 기능이 있는데 중간중간 넘기면 사이에 낑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스트리밍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일단 팔로워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나라나 지역에 그게 5,000회 이상인가?를 들어야 돼요. 그 최소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무조건. 그거 모으는 게 지옥이거든요. 네. 그게 진짜 진입장벽이거든요. 그걸 넘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까지 갖춰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음악이.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야 되는 게. 근데 그 웹3 툴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은 그 궤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뭔가 특화가 되고 좀 익숙해지기 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엔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결국 이 가진 자원이나 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거를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냐는 똑같잖아요. 그 프로세스는. 그죠.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약간 웹2, 웹3 경계를 안 두는 것도 약간 그런 좀 셀링의 형태는 좀 결국에는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약간 이 NFT나 웹3 같은 게 음악 시장에서 조금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든 게 음악 듣는 사람들의 취미 중 하나가 LP판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LP판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꺼내서 반을 올리고 소리 들으면서 그 LP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음악 소리 딱 나오는 게 그 묘한 만족감과 함께 그 감성을 하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LP판이라는 거 수집 자체가 그냥 뭐 우표 수집과 같이 하나의 그냥 수집 장르인데 맞아요. NFT가 이런 거를 흉내낼 수 있냐 이거죠. LP판은 그 아트워크가 딱 이렇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맞아. 그거를 심지어 들을 수도 있고 한정판 LP를 사면은 뭐 안에 뭐 재밌는 게 뭐 있고 막 안에 가사도 써져 있고 그 이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3차원이야. 맞아. 이미 이 내가 들고 있는 자체가 이 3차원적인 거야. NFT는 뭐야 이거 그냥 그래서 화면, 예. NFT로 그런 걸 흉내를 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LP판을 만드는 거? 아니요. 그냥 NFT를 구매를 해요. 예. 그러면은 어느 특정 플랫폼에서 뭔가 구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언락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프리뷰만 보다가 구매를 하면은
특정 기능들이 해금이 돼가지고 그거를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뭐 AR 같은 걸로 옮긴다거나 그런 시도들은 봤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뭔가 이 제품에 대한 체험을 충족을 시키려다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근데 결국에 만지는 거는 못 이긴다. 만지는 걸 못 이기지.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음악의 본질이 뭐냐를 계속 질문을 받거든요. 네. 계속 이게 듣는 거냐. 참 거기서 아직까지 뭔가 해답을 더 깊게 찾으면은 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웹3를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소통 도구예요.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네. 그냥 뭐 같은 음악을 알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멋져 보이더라고 느끼거나 그랬을 때 이게 링크가 딱 돼가지고 뭔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 정도로가 좀 더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약간 정보 전달 같은 게 좀 더 본질적인 것 같기도 해요. 사이렌 울립니다 하면은 위험 났네 약간 이런 거기서 그런 데서 좀 실마리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웹3랑 NFT로 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컨트랙트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고 거기서 있어지는 독특한 문화들도 있고 뭐 탈중앙화하는 그런 거대한 팬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거기 쏙 들어가서 공감을 얻는 뮤지션들도 있을 거고 그거가 어려워서 나오는 뮤지션들이 있을 거고 결국 새로운 시장의 형태에서 어떻게 좀 적응을 하느냐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희망적인 거는 수익화가 좀 더 쉽다는 거. 그거는 정말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웹3 음악 시장이 붙어 있는 건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때는 약간 라이브 콘서트, 방구석 라이브 콘서트가 완전 익숙해졌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스트리밍 사이트 딱 키면은 뭐 트위치 들어가면 방송으로 라이브 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네. 뭐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런 기술들이 나중에 뭐 AR이나 이런 것까지 좀 접목이 좀 더 잘 되면은 그런 데서 시공간에 좀 제약을 받지 않는 라이브 음악? 약간 이런 거를 항상 꿈꿔요. 왜냐면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재즈 베이스가 너무 좋아하고 그거는 사실 실시간 서로 소통하는 음악이거든요. 그거가 인터넷 공간에서 더 현실감 있게 구현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동안 온라인에서 음악 활동 열심히 해보려고 응원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마무리로 이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웹3라든가 뭐 NFT를 뭐 활용을 하고 싶다든가 하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라든가 뭐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세요. 1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서양권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돼요. 글로벌 같은 거 노리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웹3 음악을 봤을 때 외국 사람들한테 노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감을 받으려면은 아직 웹3가 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양권 그렇죠. 문화를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밈 같은 거. 네, 밈 같은 거 특히 밈 중요해요. 밈을 중요하죠. 많이 보세요. 서양 네. 밈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좀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오픈시 올리지 마시고 NFT를? 네, NFT 오픈시 올리지 마시고 네. 그 최대한 그 새로 태어나는 마켓플레이스들한테 문을 두드려 보세요. 최대한. 왜냐하면 거긴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음악이 사실 뭐 사람몰이 하기 좋은 컨텐츠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은. 네. 근데 그거를 먼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 나는 인기를 얻으면 돼. 그래서 NFT만 만들어줘. 이 이해관계만 좀 맞으면 이게 좀 선뜻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조스 네트워크로 성장을 한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거기 되게 순수 예술 많거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거기서 이제 밀려 넣어서 테조스로부터 시작을 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더리움으로 역주를 경우가 많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토큰이 태어나고 컨텐츠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뭐 뮤지션, 뭐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을 또 우호적이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메인넷들을 좀 많이 알아놓으시면은 되게 좋고 새로 태어나는 것들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마켓플레이스들부터 공략을 해나가시면은 이제 성공적인 온보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되게 그 호의적이에요, 진짜. 새로운 네트워크니까 야 우리 모두 더 척박한 땅이야. 예를 들어 뭐 요새 스위 네트워크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그걸로 기억이 나는데 스위 네트워크 왔어. 야 나 스위 네트워크에서 뭐 음악 활동 하고 싶어. 야 그러냐? 야 그러면 저기 마켓플레이스 가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저 그거 약간 솔라나랑 그 테조스랑 이오타 체인들에서 이렇게 잠깐 있어 볼 때 그런 거 좀 느꼈어요. 좋은 조언이네요. 네. 영어 공부와 서양권 문화 이해 그리고 그 NFT 마켓플레이스랑 좀 짝짝꿍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틈새 시장 안에서도 틈새 시장을 노려라. 요약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굉장하네요. 근데 진짜 희망적인 건 기본적으로 좀 우호적이에요. 컨텐츠를 만들 줄 안다라고 하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매력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할 줄 안다. 먼저 말부터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맨 처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네요. 예, 그죠. 그들의 언어, 문화, 콘텐츠 이렇게 딱 스며들기 위한 빠르게 온보딩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 않을까. 와, 그거 말이 쉽지 듣는 사람들은 깝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체인에서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 사서 DM 보내고 대도 안 되는 영어로 그리고 제 거 음악 보여줘가지고 야 뭐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웹3 생활을 뭔가 긍정적이게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원인인 것 같아요. 먼저 DM을 보냈을 때 내가 아티스트고 음악을 만들 줄 알고 이렇게 딱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내면 되게 호의적이게 바뀌거든요. 트위터 DM 스캠이 얼마 많은데 다들 거기 지쳐가지고 네. 이렇게 좀 건설적인 대화나 네 작품 내가 샀어 이러면은 약간 이미 좀 달라지죠. 게임 오버예요. 네.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대화해야죠. 네. 대화해줘야죠. 네. 저도 약간 제 작품 사가셨던 분 이게 다 기억나요. 안 잊혀지거든요. 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네. 처음에 30클레이로 제 작품 샀던 사람 기억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NFT를 사주는 거네요. 누군가의 물건을 먼저 사라. 그러고 말 걸어라. 이거는 그 웹3 문화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포장 좀 할게요. 이거 뇌물 아니야? 이거 사실상 뇌물 아니야? 네, 합법 뇌물? 네. 뭐 여튼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논쟁거리도 많았고 네. 좀 나가서도 좀 고민해볼 거리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진짜 음악과 웹3가 이렇게 접점이 크다는 것도 뭐 새삼 다시 느끼는 것 같고, 전에 제가 잊고 있었던 그 음악인들을 웹3로 진출시켜서 어떻게 돈을 더 벌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화네요 오늘. 여튼 오늘 대화 재밌었나요? 되게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뵈야 할 것 같네요. DJ 기린입니다. 보이는 음악 라디오 VMR 사랑해주세요.
Let's go. Let's go. 그리고 웹3 음악 생활을 시작을 해보고 싶다 라시는 분들 열려 있습니다. 진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DJ 기린. DJ 기린. 제 트위터에 웹3 음악 뮤지션을 위한 입문서도 있거든요. 링크 밑에 있습니다. 다들 잘 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